객관적인 판단 부탁합니다. 저희는 연애기간 7년, 결혼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시아버지는 좋으시고 아들한테는 잔소리 종종 하셔도 저희 사이에 터치 없으시고 저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대해주세요. 반면 시어머니는 저한테 바라는 거 많으시고 잘 삐치시는 데다가 연락 요구, 만날 때마다 섭섭한 표시를 하시는 분이세요. 연락드리면 목소리 까먹는 줄 알았다. 오랜만이네. 나는 또 며느리 죽은 줄 알았지. 하시면서 전화하기 싫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암튼 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아기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 둘 다 노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주변 친구들 육아에 찌들어서 아이들만 보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 아기를 위해서 희생할 자신이 없기도 했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기에 희생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살자라고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친정에서는 너희 인생 너희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입장이셨고 시댁에서도 워낙 남편의 결혼을 바랬던 분들이셔서 그런지 결혼만 하면야 하는 입장이셨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즘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꾸 엄마 소원이라고 그러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좀 아프셨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내가 아파 보니까는 자꾸 손주 생각이 나. 그래도 결혼하면 아기 낳을 생각하겠지 믿고 있었는데 이건 뭐 진짜 너희끼리 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엄마 소원이다. 너 닮은 손주 보는 게 소원이야. 다른 친구들 다 당연하게 보는 손주. 그게 내 소원이야. 하셨다네요. 남편도 그 말에 신경이 쓰였나 봐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인데 아이 문제까지 들고 오니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합의를 안 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말하고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다뇨. 무엇보다 저는 태어날 아이를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엄마가 되어서 잘할 자신도 전혀 없고요. 제대로 키울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안 낳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이 낳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자신이 없어요. 물론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희생하면서까지 그 행복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낳으면 시어머니가 평생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닌데 자꾸 엄마가 있는데 너희가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 전부터 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하고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제가 억지를 부린대요. 노인네가 손주 안고 싶어서 투정 부리시는 걸 못 받아준다고요. 시어머니도 어이없지만 결혼하고 나니 말 바꿔서 아이를 낳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더구나 인생의 중대한 일인 출산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시작한 결혼인데 마음을 바꿔 먹은 것도 기가 막힌데 시어머니 운운하면서 저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하니 정말 이혼 생각까지 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후기. 출근해서 글 확인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깜짝 놀랐네요. 많은 조언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댓글 중 둘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럴 거면 연애만 하지 등 저의 결정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태어날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과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겠죠. 저도 아이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사실 몸이 좀 약하기도 해서요. 연애기간 7년 동안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고 같이 있으면 행복했기에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과 중요도가 다르니 비난보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역시나 다른 분들이 봐도 작은 문제는 아니니 심각하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합의점이 없다면 정말 이혼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은 귀하고 책임질 수 없다면 책임질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생각이 많아지네요. 최종,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국 저 이혼을 선택했어요. 갈수록 우리와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듯 당당하게 저에게 아이를 요구하는 남편을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랑 딩크 합의 봤지만 너와 시어머니가 원하니 나을게. 근데 다음 사항들은 지켜줘라. 1. 임신 기간 동안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일은 쉬겠다. 2. 출산 비용, 조리 비용, 아기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어머님께서 내주실 것. 3. 아기 100일까지 키우고 나는 다시 복직을 할 생각이니 그때부터는 어머님께서 돌봐주실 것. 4. 쉬는 날 아기는 100% 아빠가 전담해서 볼 것. 그리고 이 조건 하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계약서 도장 찍으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노력하겠다고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돈을 대주냐는 입장이셨죠. 그게 그들의 속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속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집을 위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냐며 헤어져 줄 테니 다른 여자랑 애 낳고 살라고 했어요. 대신 결혼을 깨는 건 너니까 위자료는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이혼 선언하고 지금 친정 가는 길이에요. 저와의 딩크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엄마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일단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죠. 하지만 그 인간 뜻대로 돌아가게 둘 수 없고 저도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같이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예 잘 낳고 시어머니 전화 자주 드리는 너그러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야겠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직접 나으라 그래요. 애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부부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 삼자 강요에 낫니 맞니 할 문제임? 그리고 남편도 진짜 양심 없네요. 두 번째 사연. 날 무시하는 동서. 돈 필요하니까 전화 와서는 은근히 절 까내리네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올려봅니다. 결혼 전 예비 시댁에 갔었는데 동생네도 처음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동서는 차 안에 타고 있었고 저랑 신랑이랑 시동생이랑만 인사를 했었죠. 그땐 그냥 뭐지? 왜 내려서 인사도 안 하지? 자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고 그냥 기분이 나빴지만 가족이 될 사람들이고 얼굴 붉히기, 성질 부리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결혼 전이었지만 양가 결혼 허락받고 같이 살고 있을 때 시동생한테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돈 얘기더라고요.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는 결혼 전이라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신랑한테 결혼 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까봐 물어봤죠. 또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시동생이 형한테도 결혼 후에 이런 일 없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또 넘어갔죠.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참고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동서한테 긴 문장의 카톡을 보냈어요. 옆에 안 싸돈 어른, 그러니까 저희 엄마 계시는 거 뻔히 알면서 동서가 서방님한테 너네 형수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것도 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 왔을 때도 모르는 번호로 온 적이 있었어요. 동서 말로는 번호 바뀌었는데 신랑이 모르고 저장 안 했었다 하더라고요. 신랑 바빠서 제가 받았는데 전데요. 아주버님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본인 할 말만 하고는 그 말만 딱 하고 바꿔달라고 하길래 기분이 나쁜데 바꿔줬어요. 근데 신랑이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저 옆에 있으면 나가서 받으라고 했대요. 들어오더니 또 돈 얘기. 돈 100만 원 빌려달랬다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그런 걸 알았기에 또 이런 얘기 듣는 건 기분도 나쁠 뿐더러 돈 관리도 내가 하고 어차피 내가 알게 될 건데 신랑 붙잡고서 얘기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얘기했더니 예전에 신랑이랑 같이 살기도 했었고 말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돈 얘기는 나한테 직접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리어 한다는 말이 그럼 빌려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랑도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자기 손으로 신발 하나 못 사시는 사람인데 신랑은 동생네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속상해하고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안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암튼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냈더니 동서가 전화 와서 따지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 더 몰상식한 것 같아요. 엊그제 시댁 식구 다 같이 놀러 잘 갔다가 웃으며 잘 다녀서는
다음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어른들 앞에서 얼굴 붉히며 큰소리 내며 말하나요? 예의 없게? 전 그렇게 예의 없는 년 아니에요. 했더니 지금 저보고 욕한 거예요? 그러네요. 동서네가 시부모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큰소리 내고 싸우는 거 듣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말이 헛나와서 말 짧게 했더니 나더러 지금 따지듯이 말 났어요? 말 났어요?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말라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형님인데 그럼 시동생은 나한테 왜 말랐지? 그랬더니 제가 놓아도 된 데서 났다네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물어보고 말랐나요? 신랑은 동서한테 물어보고 말랐나? 암튼 동서왈 싸우는 상황에서 말 놓아버리는 건 아니죠. 이러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말 놓는다네요. 그러고서는 시동생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나한테 대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형수가 형 가게에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기를 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그럴 거면 아줌마를 구해서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 상관인지. 원래 형은 아침은 안 먹어요. 차려주면 속 안 좋다고 하는 뒤로 절대 안 챙겨줘요. 그리고 아줌만 가난하게 봐야 하는 저 대신 바쁜 계절 동안 해주셨고요. 그 전후는 제가 아기 가져서부터 만삭 때까지 일했어요. 누구도 저에게 고생한다, 입덧하는데 괜찮으냐, 뭐 챙겨 먹긴 하냐 이런 말은커녕 아무 소리도 못 들어봤거든요. 신랑 밥 잘 챙겨줘라. 그래도 추운 겨울에 애 데리고 나가서 해야지. 이 말밖엔 생각이 안 나네요. 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시동생이 저더러 전 어릴 때부터 도움 받고 자랐어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길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신랑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했네요.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놔두는 게 불쌍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컸다고. 그래서 집에 돈도 많은 줄 안다고. 그래서 저런 개념 없는 아들로 컸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신랑 없는 데서 둘 다 저한테 전화해서 따져놓고는 신랑한텐 제가 보냈던 카톡 캡처해서 보내고 다른 건 다 쏙 빼놓고 내가 동서한테 몰상식 하단 말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신랑이 형수가 맞는 말 했네. 그래서 너네 따졌냐? 형수한테 함부로 대했어? 그랬더니 안 그랬다며 말을 했다네요. 어차피 알게 될 거 왜 거짓말 한 건지. 형은 무서운 건지 아니면 돈을 못 빌릴까봐 무서운 건지. 그래도 형한테는 쩔쩔맨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괘씸하네요. 신랑은 당연히 제 말만 믿고 제 기분 풀어주면서 다시는 그것들 보지 말자고 하는데 분이 안 풀려요. 그냥 영 끊는 게 맞겠죠? 후기. 많은 조언들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 씁니다. 다음날인가 동서랑 사방님 전화 와서는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아랫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분 풀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서 하는 말이 너네 형수라고 한 말이 왜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친구들도 왜 너네 둘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러는지 이상하다고 그랬다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돈어른 계시는 자리에 그것도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 너네 형수라는 호칭을 쓰는 게 잘못인 거야. 결혼한 지 7년 다 되어갈 텐데 아직 호칭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한 건데 말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결혼 전에 돈 몇 번 빌려간 거 알고 있어. 했더니 그 말을 발끈해서는 형님이 결혼 전 얘긴데 뭔 상관이네요. 그럼 결혼 전 나한테 왜 시아버지 생신상 같이 차리자고 전화했느냐 했더니 가만히 있대요. 도저히 말해도 끝이 없고 얘기가 안 통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더 싸우기 싫어서 동서한테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으려는데 신랑이 옆에 있다가 전화 가져가더니 동서한테 또 막 퍼부었어요. 어디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시냐고. 그리고 신랑이 그러네요. 다시는 얘네들 보지 말고 돈도 안 빌려준다고. 없는 셈 치고 살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신랑이 워낙 화가 많이 나서 완강히 나서니 별말 안 했어요. 그 뒤로 돈이 급했는지 시동생 동서 번갈아 가면서 전화 오는 거 안 받고 차단했어요. 이제는 신랑한테 넘기고 영 끊고 살려고요. 아, 정말 골머리 아프네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으네요. 댓글. 동생네가 기분도 없고 개념도 없네요. 2번 다시 돈 문제로 연락 와도 받아주지도 마시고 남편에게도
돈 문제 모르게 빌려주는 일 없게 하세요. 돈 문제가 있어 형이 화내니 억지로 사과 전화한 겁니다. 안 보면 글 쓰니 속 편하고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